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기가 한 번 걸리면 유난히 오래가고 몸 어딘가가 늘 찌뿌둥하고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느낌. 그래서 약국에 가서 비타민이며 영양제를 잔뜩 사오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싶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영양제잖아요. 홍삼, 비타민C, 아연 뭔가를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영양제보다 먼저 고쳐야 할 게 있다. 바로 잠입니다. 수면이 왜 면역의 핵심인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없이 쉽고 실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면역과 수면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몸의 면역력, 즉 병을 이겨내는 힘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낮에 운동할 때, 밥 먹을 때, 아니면 영양제 먹을 때? 정답은 자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은 자는 내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면역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 이 모든 게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NK세포 이야기를 해볼게요. NK세포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연살해세포라고 부르는 우리 몸의 면역 특공대입니다. 이름이 좀 무섭게 들리죠?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에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심지어 암세포처럼 이상한 세포가 생겼을 때 이걸 찾아가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예요. 그런데 이 NK세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이 세포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NK세포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경비원이 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두 번째로 멜라토닌 이야기입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졸음을 유도하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 단순히 잠만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가 늙고 망가지는 걸 늦춰주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몸 안에 불필요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한마디로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면서 동시에 면역 조절 호르몬입니다. 세 번째, 감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기 하나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성인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코에 넣어 본 거예요. 그리고 평소 수면 시간에 따라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됐는데도 자는 시간이 짧은 사람이 훨씬 쉽게 감기에 걸린 거예요. 이게 바로 수면과 면역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쌓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다들 상처가 빨갛게 붓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도 약해지고 관절도 아프고 이것저것 몸 곳곳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나이 드실수록 이유도 없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나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보셨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원래 이 호르몬은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긴장시켜 빠르게 반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역할이에요. 하지만 잠이 부족해지면 이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와요. 코르티솔이 과하게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의 활동을 오히려 억제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의 경비원들한테 일 그만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셈이에요. 세 번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면역세포의 기능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감염에 더 취약한 게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당뇨가 없어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장 속 환경이 무너집니다. 요즘 장 건강이 면역과 연결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상당 부분이 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장 속에 있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집니다. 좋은 균이 줄어들고 나쁜 균이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정리하면
잠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몸 안에 염증이 쌓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넘치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장속이 엉망이 되는 것.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면역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양제 아무리 먹어도 이 상태에서는 효과가 절반도 안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이 약해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이 들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수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변해요. 하나,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자는 단계가 있어요. 이 깊은 잠 단계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 단계가 짧아져요. 자는 시간은 비슷해도 실제로 몸이 회복되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바로 이 이유입니다. 둘,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밤에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일찍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멜라토닌이 줄면 면역 조절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셋, 근육이 줄어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가 낮아지고 몸 전체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잠을 자도 예전만큼 빠르게 회복이 안 되는 이유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나이 든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수면의 질 관리가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면역을 살리는 수면 회복 5단계.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 분들을 위한 실천 방법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어보세요. 1단계 자는 시간을 고정하세요. 사람의 몸에는 내부 시계가 있어요. 이걸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듬이 규칙적일수록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11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1시에 자는 식으로 들쑥날쑥하면 몸의 내부 시계가 혼란스러워져요. 면역세포도 지금 이래야 해, 말아야 해?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는 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딱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이 안에서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2단계 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를 멀리하세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죠? 블루라이트 이야기. 핸드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낮이구나 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안 나오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자기 2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뭘 하냐고요?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기, 가벼운 스트레칭, 책 읽기, 가족이랑 이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요. 3단계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잠들기 위해서는 몸의 신부체온, 즉 몸 안쪽의 온도가 살짝 낮아져야 해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 쪽의 혈관이 넓어지면서 몸 안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몸 안쪽 온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잠이 잘 오게 돼요. 뜨거운 물은 오히려 몸을 너무 각성시킬 수 있어요. 미지근하다 싶을 정도의 따뜻한 물이 딱 좋습니다. 4단계 저녁에 과식하지 마세요. 저녁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몸이 소화하느라 바빠져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특히 야식은 더 안 좋습니다.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배고프시면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간식 조금이면 충분해요. 5단계 낮 동안 2~30분 햇빛을 쐬세요. 이게 왜 수면에 도움이 되냐고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저녁에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돼요. 낮과 밤의 리듬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산책이 제일 좋습니다. 햇빛 좋은 날 2~30분 동네 한 바퀴 걸으시면 수면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좋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커튼 치고 집 안에만 계시면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꼭 낮에 밖에 나가서 햇빛 좀 받으세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대부분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물론 영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근본적으로 봐야 할 게 있어요. 면역은 깨어있는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면역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반쪽짜리 효과밖에 못 내요. 반대로 잠만 잘 자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오늘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몇 시에 잘지 딱 정해두세요. 둘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잠자리 들기 1~2시간 전부터요.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도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에요. 이 3가지가 습관이 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면역을 올리고 싶다면 잠을 먼저 고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주변에 피로하고 자주 아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함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